자, 공포소구 질문 봅시다. 이거 되게 쉬웠는데. 자, 24년도 모평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올해였다. 그러니까 작년이지. 희선은 이거를 풀고 갔겠지? 자, 여기 공포소구 봅시다. 야, 공포소구가 뭐야? 그래서 읽어봤으면 간단하게 빨리 얘기합시다. 그 이제 쫄리 만드는 거잖아. 위협 같은 거. 쫄리 만들어가지고 내 말을 따르게끔 만드는 게 공포소구란 말이지. 사실 위협이에요. 이거 제일 잘하는 게 누구게? 국정에 아니야. 이재명. 윤석열. 잠깐만. 아니 개소리 하지 마. 공무원이다. 잠깐만. FBI. 박정희? 아니, 사교육 강사들이 제일 누순조? 잘하는 거예요. 공포소구 안 하면 죽될 걸? 정찬조. 사교육 강사들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저는 청조야, 거예요. 알았어? 자, 공포소구는 그 메시지에 담긴 권고를 따르지 않을 때 새로운 결과를 강조해서 수용자를 설득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하면 너 족될 걸? 이거예요. 그래서 1950년대 초부터 설득 전략 연구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계속 뭐 그냥 그런갑다 하시면 초기 연구를 대표하는 제니스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공포소구의 설득 효과에 주목을 했는데 그는 수용자에게 공포소구를 3가지 수준으로 달리하는 실험을 한 결과 너무 강한 위협이면 반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너무 약한 위협이면 별로 안 무섭잖아. 그러면 따를 리가 없고 딱 적당한 수준의 공포만 해주면 가장 큰 설득력을 발휘하는구나를 만들어냈대요. 그래서 넘어가시면 공포소구 연구를 진척시킨 레벤달은 제니스의 연구가 인간의 감정적인 측면에만 치우쳤다고 비판하며 그래서 계속 공포소구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다음 사람은 레벤달이라는 사람이 나왔고 이 사람은 너무 그거 감정으로만 봤어. 따라서 공포소구의 효과는 수용자의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뭐랑도 관련이 있다? 감정적인 반응이랑 또 인지적인 반응이랑 관련이 있대. 그러면 레벤달은 감정적인 반응을 안 중요하다고 한 거야? 그거 아니야. 둘 다 중요한데 너무 감정에만 치우쳤어. 인지적인 것도 확인을 해봐야지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인 반응에 따르면은 공포통제 반응, 인지적인 반응을 따르면은 위험통제 반응이라고 했대. 그럼 약간 인지적인 반응이면 이성적인 반응이랑 비슷한 것 같아. 맞네. 그래서 공포통제 반응은 안 쫄고 싶으니까 하는 게 공포통제 반응인 같다 정도로 생각하고 읽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써져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계속 나오니까 자, 전자, 후자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바꾸라고 했지. 후자가 작동하면 수용자들은 공포소구의 권고를 따르게 되지만 전자가 작동하면 공포소구로 인한 두려움의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서 오히려 공포소구에 담긴 위험을 무시하려는 반응을 보인대. 그러면 감정적인 반응이 너무 많이 자극이 되면은 그냥 회피해버리는 경우가 생긴다고. 여기 공포소구. 그래서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서 공포소구에 담긴 위험을 무시하려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고 하였다. 이거 이해 안 되는 거 없을 거예요. 쉽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한 위티는 우선 공포소구의 설득 효과를 좌우하는 두 요인으로 위협과 효능감을 설정했대요. 수용자가 공포소구에 담긴 위험을 자신이 겪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위험의 정도가 크다면 당연히 내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를 위협해야지 더 쫄겠지. 나랑 별 관련 없는 거 위협해봐야 뭐 하냐겠냐고. 안 쫀단 말이지. 수용자가 자신이 겪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위협의 정도가 크다라고 느끼면 그 공포소구는 위협의 수준이 높대. 밀접한 거, 그 다음에 너무 위험의 정도가 크면 위협이고, 그리고 공포소구에 담긴 권고를 이행하려면 자신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고 그 자신에게 그 권고를 이행할 능력이 있다고 느끼면 효능감의 수준이 높대. 그러면 이거 그냥 단어로 퉁쳐도 상관없어요. 내가 할 수 있어야지 뭘 할 거 아니야. 내가 못하는 거 시키면 그거 안 되잖아. 그래서 위협과 효능감 둘 다 적절하게 있어야 된다. 할 수 있냐? 이거겠지? 그러면은 이거는 나랑 관련이 있냐? 이건 거잖아.
그래서 한 동호회의 예시를 이렇게 들어놨고 동호회에서 회원들에게 모임에 꼭 참석해주세요. 불참 시 회원 자격이 사라집니다라는 안내문을 보냈다고 치자. 회원 자격이 사라진다는 건 그 동호회 활동에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위험 수준이 당연히 높겠지. 위협 수준이 높겠지. 그래서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한테는 너 회원 자격 박탈된다 그러면은 뭘 크게 느껴? 위협을 되게 크게 느낄 거고 별 관심 없어. 씨발 그깟 거 안 하면 되지 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공포수고가 안 된다고요. 그냥 그런 얘기인가 보다. 넘어가서 사실 여기만 정리를 하시면 문제 푸는데 사실 어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위티는 이 두 요인을 레벤달이 말한 두 가지 통제 반응과 관련지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럼 레벤달이 말한 두 가지가 뭐였냐? 공포 통제 반응이랑 또 위험 뭐 어쩌고저쩌고 반응 뭐 이런 거였잖아. 그래서 위협과 효능감의 수준이 모두 높을 때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매우 위험한 거일 때 나한테 위험한 거일 때 위험 통제 반응이 작동한대. 이거 아까 전에 후자가 작동하면 공포소구가 잘 된다라고 하지 않았냐? 앞에서 했었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후자예요. 그러면 공포소구가 잘 돼 안 돼? 공포소구가 잘 된다고. 위험 통제 반응이 작동하고 위협의 수준이 높지만 효능감의 수준이 낮을 때, 그러니까 나한테 되게 위험한데 내가 그거 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는 거야. 난 그거 할 능력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뭐가 반응하겠냐? 위협은 큰데 내가 못해. 그러면 감정적으로 반응이 오겠지? 그러면 공포 통제 반응이 작동하면 효과가 떨어진다 그랬어. 그래서 얘는 공포소구가 안 돼. 그러나 위협의 수준이 낮으면 그 수용자는 위협이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느껴서 효능감의 수준과 관계없이 공포소구에 대한 반응이 없게 된대. 이해하면 사실 별거 아니에요. 내가 못하는데 내가 뭐 잘한다고 해도 내가 그걸 잘하든 못하든 나랑 관련이 없으면 공포소구가 안 되겠지. 일단 뭐가 기본으로 깔려야 돼? 어느 정도의 위협이 깔려 있어야 돼. 어느 정도의 위협이 일단 무조건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런 얘기구나. 효능감의 수준과 관계없이 공포소구에 대한 반응이 없게 된다. 됐지? 위협적이지 않으면 이게 공포소구 안 될 거잖아. 이렇게 정리된 결론은 그간의 공포소구 이론을 통합한 결과라는 점에서 연구의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다. 통합은 누가 했냐? 위티가 했다. 레벤달이랑 맨 위에 나와 있던 누구냐? 제니스 그래서 뭐 다 쓰까 한 게 위티라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 풀 때는 별로 안 어렵습니다. 빨리 풀어볼게요. 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라고 하네요. 그러면 자, 연구들이 시작된 사회적 배경 나온 거 있어? 왜 그냥 천금 시기 정도만 알려줬지 왜 이게 시작됐는지는 얘기해 준 적이 없습니다. 사회적인 배경을 분석했다 안 되고요. 자, 화재에 대한 연구들을 선행 연구와 연결지어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처음에 제니스 나온 다음에 레벤달 나오고요. 레벤달이랑 제니스 전부 다 쓰까한 위티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연결지어 설명하고 있다 해도 됩니다. 마지막 단락만 읽어보셔도 되고요. 화재에 대한 연구들을 분류하는 기준의 문제점 나오는 거 있어? 자, 연구들을 분류했냐 그러면? 분류 안 했는데? 그리고 기준의 문제점 얘기한 적도 없는데? 자, 남겨진 연구 과제를 제시한 적이 없었는데 그냥 위티 의의 얘기하고 끝났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화재에 대한 연구들이 봉착했던 이거 없었죠. 난관도 없었고요. 극복 과정도 없었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고요. 제니스의 공포소구 효과를 연구하는 실험에서 공포소구의 수준을 달리해서 수용자의 변화를 살펴보았겠군. 뭘로 추측하면 되냐? 세 단계로 나눴다라고 하니까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했을 것이란 말이지. 그래서 수용자의 변화를 살펴봤으니까 중위험이 제일 잘 먹힌다라는 거 확인을 했을 거고요. 레벤달은 제니스의 연구 결과에 대하여 수용자의 감정적 반응과
인지적 반응을 모두 고려해서 살펴보았다. 레벤달은 뭐 했냐? 너무 감정에만 치우쳐 있었다. 인지도 중요해 라고 얘기를 했었던 게 레벤달이기 때문에 둘 다 고려했다. 되죠? 레벤달은 공포소구의 설득 효과가 나타나려면 공포 통제 반응보다 위험 통제 반응이 작동해야 한다라고 내가 마지막에도 얘기를 했었고 위에도 그대로 써져 있었어요. 그래서 인지적 반응이 작동해야 돼요. 그래서 위티는 수용자가 공포소구에 담긴 위험을 느끼지 않아야 공포소구 아이 무슨 소리야? 안 위험하면 공포소구가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되게 쉽잖아. 엔제보다 쉬워요. 자, 8번 넘어가서 보기의 실험에 대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좀 귀찮고 시간 많이 잡아먹는 건데 그래서 집단 1, 집단 2, 집단 3, 집단 4 이렇게 나눠놨네. 자, 한 모임에서 공포소구 실험을 진행한 결과 수용자들의 반응은 위티의 결론과 부합하였다. 잘 들어맞았대요. 위티가 얘기한 게.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 이 실험에서 위협의 수준을 높고 낮음, 그 다음에 효능감의 수준을 높고 낮음으로 조합해가지고 피실험자들을 4집단으로 나눴는데 그래서 1집단, 2집단, 3집단, 4집단 이렇게 나눠놨대. 자, 보면은 집단 1과 집단 2는 공포소구에 대한 반응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위협 자체가 별로 안 됐나 봐. 그러면 1집단, 2집단은 위협이 안 돼. 위협도가 너무 낮아. 효능감은 알 필요가 없지. 애초에 위협이 안 되면 공포소구가 작동 자체를 안 할 거니까 효능감이랑은 관련이 없다고. 위협이 낮고 효능감은 모르겠어. 그럼 집단 3은 어떻게 했냐? 자, 뭐가 반응했다? 위험 통제 반응이 반응했대. 그럼 인지적인 반응이 작동을 했다라는 거네. 인지적인 반응이 작동했네. 얘는 인지 반응. 그래서 위험도가 어땠을까? 뭐 중위험이든 고위험이든 있었을 것이고 중위험, 고위험 혹은 일단 효능은 어때? 잘 내가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인지적 반응이 생긴다고. 효능감은 높을 것이고 그 다음에 위협도 낮겠냐 높겠냐? 위협이 높겠지. 위협이 된 다음에 내가 할 수 있어야지 인지적 반응이 반응을 한다고. 그러면 집단 4는 공포 통제 반응이 실현이 됐대요. 위협은 똑같이 높은데 효능감은 낮은 거네. 이렇게 해가지고 푸시면 됩니다. 자, 집단 1은 위협의 수준이 낮을 것이다. 맞는 말이죠? 여기 해놨죠. 위협이 낮을 것이다. 집단 3은 효능감의 수준이 높았을 것이다. 할 수 있어야지 공포소구가 작동을 한다고. 집단 4는 위협과 효능감의 수준이 서로 달랐을 것이다. 위협은 높은데 효능감은 반대로 들어가 있는 것이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집단 2와 집단 4는 위협의 수준이 서로 달랐을 거다. 집단 2는 위협이 낮을 거고 집단 4는 위협이 높았을 거니까 서로 달랐겠지. 그 다음에 집단 3과 집단 4는 효능감의 수준이 서로 같았으면은 같은 반응이 생기는 건데 효능감의 수준을 달리한 거지. 여기는 답이 5번이에요. 자, 9번에 기억과 미음으로 바꿔쓰기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래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지금 미음은 주다 이기 때문에 느끼게 하다 이런 뜻인데 기여는 도움이 되다요. 느끼게 하다랑 도움을 주다는 다른 얘기죠.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9번도 5번이에요. 그래서 24학년도 6월 모평 모의고사 풀어봤고요. 자, 뒤에 넘어가시면 오랜만에 보지 않아? 용비 여천관데?